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인 전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장례는 문경 봉암사에서 엄수됩니다. 미얀마의 평화를 발언하는 법회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주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 속에서 미얀마 평화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불교를 비롯한 7대 종단이 제자리 찾기 운동 범국민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불교의 화쟁 사상을 실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신축년 하안거 해제에 맞춰 생명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생명살림 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탄신 142주년을 기념하는 제6회 시무장 만해 통일문학축전이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선승인 전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수행가풍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 고우 스님의 장례는 스님이 재건한 조계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에서 치러집니다.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세수 85세, 법납 60세를 일기로 문경 봉암사에서 원적에 든 고우 스님. 1937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폐결핵을 앓다 26살에 김천 수도암으로 출가했고 이후 한평생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1968년 여러 스님들과 봉암사 태고선원 재건에 앞장섰고 1980년 12.7 법난 이후에는 사태 수습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생전 도반 정명 스님과 함께 전국선원 수자의 창립을 이끌었고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건립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고우 스님의 모든 행은 가나선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밝히겠다는 원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에 입적하신 정명 스님과 그리고 고우 큰 스님께서 전국 수자회를 태동하시면서 가나선의 이 기치, 도노 누구나 이것을 알기만 하면 누구나 부처라는 성품, 즉 원석을 가지고 있다. 이 자체 그 믿음을 가져라는 이 가나선의 핵심을 문경의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에 굉장히 관심을 주셨습니다. 고우 스님은 2007년 조계종 원로위원회에 추대되고 대종사 품계를 받은 이후에도 대중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부처님의 법을 전했습니다. 선의 대가이면서 경전, 특히 선호록에 매우 밝아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 등을 지금 이 시대의 지식과 언어로 설명해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다 그렇게 연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기로 안 보고 단일로 독립된 존재로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라는 이 존재도 그렇게 보자는 거죠. 이 여러 가지가 요소가 돼가지고 사실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만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유명한 물리학자 아닙니까? 노벨 물리학상까지 탄 분이거든요. 우리 이 몸띠를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다고 보거든요. 스님의 장례는 조계종 전국선원 수자회장으로 다음 달 2일 문경 봉암사에서 영결식과 답의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군부 쿠데타로 혼란을 겪고 있는 불교 국가 미얀마의 평화를 발언하는 기도법회가 우리 불교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마련한 릴레이 법회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에 의료 물품을 지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서울 수서동 법용사 전국 비구니회관 대법당. 대학생과 직장인 등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모여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립니다. 쿠데타로 고통받고 있는 조국 미얀마를 위한 발언문도 낭독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의 미얀마 군부가 무력 진압을 멈추고 민주화의 길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나라로 위신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국 비구니회가 주최한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법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법회는 법용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비구니 사찰에서 릴레이 기도가 시작된 이후
11번째로 열리는 법회입니다. 스님들은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민들을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다소 옅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로 불교계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미얀마가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황을 모릅니다. 나 괜찮아지신 건지 더 참혹해지고 있는지 도우가 필요하신지. 미얀마인들은 불교계의 따뜻한 관심과 비구니 스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로 미얀마의 민주 평화를 위해 기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전 세계 불자들의 걱정과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도 다잡았습니다. 다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거리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저희의 평생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계시는 이 자리에 이런 말씀까지 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내정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법회에서는 전국 비구니회가 미얀마에 2,800만 원 상당의 의료 물품을 지원하는 전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마스크와 방호복, 감기약,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등이 담긴 50여 개의 상자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미얀마 현지 시민단체 등에 전달됩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앞으로도 매달 한 차례씩 미얀마인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열어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불안정한 시국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미얀마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자비 나눔이 미얀마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우리 불교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생명 존중과 평화가 세상에 깃들기를 염원하는 종교인들의 범국민 캠페인이 본격화됐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7개 종단 평신도로 구성된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지난 주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자리 찾기 캠페인을 통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4대 덕목 실천 사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지난 2015년 2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선포한 이후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협의회는 7개 종단 평신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올해 제자리 찾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자리 찾기 운동은 가정, 생명, 정의, 평화, 기후 환경, 소통, 치유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세부 실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대 덕목 실천 사례 발표회에선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소통 치유 부문의 불교계 사례로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 유족 장례 문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건 등을 중재한 조계종 화쟁위원회를 소개했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신축년 하한거 해제에 맞춰 생명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생명살림 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봉행된 생명살림 기도법회는 상담불공, 방생기도, 시식, 봉송과 소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5명의 아이들에게 조계사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생명을 살리는 나눔을 여러분들은 실천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그 아이들에게 밝은 빛이 되길 오늘 오신 동참 우리 가족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조계사는 매년 하한거와 동한거 해제에 맞춰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명살림 기도법회를 봉행해왔지만 이번 법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조계사 경내 대웅전에서 열렸습니다. 또 매년 실시해온 치어 방생 행사 대신에 난치병 어린이와 다문화 가정 어린이 5명에게 지원금을 전하면서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천연고찰 고성 건봉사의 옛 사지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적지 신청을 앞두고 건봉사의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 등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전합니다. 신라 법흥왕대 아도 화상이 창건하고 조선 4대 사찰 가운데 한 곳으로 금강산 불교 신앙의 중심 사찰인 건봉사. 건봉사는 특히 758년 신라 발징 화상이 개설한 연불만일 결사를 통해 1820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극락왕생한 연불신앙의 효시이기도 합니다. 고성군과 강원 고고문화연구원은 문화와 역사, 신앙, 건축 등에서 빼어난 성과들을 지니고 있는 건봉사의 사적지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한명준 고성군수는 1500년 이상을 지역 주민들의 의지처로 함께 해온 건봉사의 위상을 사적지 지정을 통해 되찾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여기 사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생활 속에 담겨있는 어떤 건봉사의 어떤 위치 이런 것을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위치를 아직 못 잡고 있다는 것이 좀 내내 좀 아쉬웠습니다. 학술 세미나가 그러한 어떤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어떤 시작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은 부처님 진신치하 사리를 봉안한 정멸 보궁으로서 아미타 정토 극락 도량으로서의 신앙적 위치는 물론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량으로서 건봉사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건봉사지의 복원과 정비를 통하여 건봉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 사적지로서의 보존은 물론 전통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역사문화 교육과 불교문화 체험 등 설악산, 금강산, 화질포를 연계한 앞으로 통일후 남북한을 아우르는 관광 자원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학술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문화재, 역사건축, 문화연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불만일회를 통한 건봉사의 신앙적 위상, 문화재적 가치, 건축 공간의 특징, 사적지 지정 이후 활용 방안 등 연구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신계사나 유전사나 표본사의 규모는 건봉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건봉사의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봉사는 금강산을 대표하는 사찰이 바로 건봉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성군과 건봉사는 이날 학술 세미나 발표 성과들을 엮어 이른 시일 내에 건봉사지의 사적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탄신 142주년을 맞아 스님의 자주 독립 정신을 기리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가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만해 사상실천연합은 어제 유튜브 성북TV를 통해 사전 제작된 동영상으로 만해 탄신 142주년 기념 제6회 시무장 만해 통일 문학축전을 개최했습니다. 김용표 만해 사상실천연합 대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만해가 가르친 자유평화 사상과 자주 독립 정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의 행장 소개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환영사, 만해통일문학축전 대회장 홍파 스님의 기념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천태종 서울관문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보훈가족 선양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관문사 주지 경혜 스님은 관문사를 방문한 용교순 신임 서울남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을 위한 관문사의 다양한 지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담아 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문사는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와 함께 서울 남부보훈지청에 관내 국가유공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물품 키트 5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북 경주 시민의 휴식처인 황성공원이 원형 보존 중심 근린공원과 시설물 중심 문화공원으로 재구성됩니다.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황성근린공원 부지 가운데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2030년 경주 공원 녹지 기본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경남도는 소가야를 대표하는 성과규적인 고성 말림산 토성을 가야산성으로는 처음으로 도기념물 제30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림산 토성은 고성군 고성읍 대동리 해발 89.1m의 말림산 정상부에 축조한 가야시대 토축산성입니다. 소방청이 소방 관련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국립소방박물관 설계안 공모에 나섰습니다. 공모는 설계 방향과 컨셉 제안, 과업 수행 방법을 제시하는 제안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공모에 참여하려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